변창흠이 위험하다.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 기사가 어제자 기사입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 된다. 공공주도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집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여왔는데 변 내정자 역시 이런 방식의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줄여가지고는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해서 공급을 확대하게 되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주택 소유자가 조합원들 집값이 더 상승시켜가지고 그들한테 이익을 더 많이 주는 거다. 그래서 그들한테 집값 상승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방식을 통한 공급은 결국 집주인 배만 불리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또 청와대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택 정책이었고, 이게 대한 부작용으로 지금 집값이 공급 부족으로 폭등을 했는데 지금 변창흠이도 똑같은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재건축 재개발 시켜주게 되면은 집값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된다. 허가 인하게 해주면 안 된다. 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해법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30년, 40년, 50년, 60년 아무리 낡고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도 낡고 썩은 집에서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이것이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 변창흠이의 지금 주택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집값 올라가니까 헌집 새로 짓게 해주게 되면 영원히 낡고 썩은 집에서 무너지더라도 그 집에서 살아라. 집 가진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새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낡고 썩은 천장 새고 물 새고 배관 다 터진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 집값 오르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의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 부작용으로 지금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요, 서울과 광역시 대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있습니까? 빈 땅이 있습니까? 빈 땅 없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 모든 대도시는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만 신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할 땅이 없게 되게 되면 영원히 공급 부족으로 지난 몇 년 같은 상황을 영원히 겪어야 될까요? 30평짜리 집 한 채가 300억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때서야 반성하겠다는 뜻입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안 하면은 대도시에서 주택 공급할 맨 땅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할 겁니까? 다음에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도록 한 것 때문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것이 공급 부족이란 심리적 압박을 일으켜가지고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집값만 폭등시켰습니까? 전세값, 월세값 다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창흠이도. 이런 좌파들의 반시장적 사고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5000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주거복지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집 있는 사람이든 집 없는 사람이든 지금 집 때문에 받고 있는 고통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창흠이나 청와대나 문재인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근본적으로 집값 폭등의 원인이다. 그래서 절대로 재건축 재개발 시켜주면 안 된다 하는 이 기본적인 발상을 절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탈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변창흠이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변창흠이는 재건축 재개발 안 시키고 어떻게 지금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변창흠이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 어제자 오늘자 기사입니다. 보십시오. 변창흠이가 지금 900억 들여가지고 도시재생사업 1호 한 지역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도시공사 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민 세금 900억 들여가지고 창신동에 좌파들이 선호하는 도시재생사업 1호를 900억 들여서 했습니다. 좌파들은 왜 재건축 재개발을 안 시키고 도시재생을 시키느냐? 재건축 재개발 시키게 되게 되면은 집주인만 배불리고 세입자는 쫓겨난다. 그러나 도시재생을 시키게 되면은 그 낡아 있는 달동네 집주인들은 영원히 재산 가치가 안 올라가고 세입자들은 영원히 거기서 저렴한 가격에 영원히 세입자가 점령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영원히 저렴한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30년, 50년, 70년 돼갖고 낡은 집이라도 그 집을 새로 재건축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좌파들이 하는 도시재생사업이고 이것이 문재인 방식입니다. 이게 청와대 방식이고 변창흠이가 바로 청와대와 문재인 방식을 그대로 추종하고 따르는 이 의용학자 출신입니다. 변창흠이가 국민 세금 900억 들어가지고 도시재생사업 1호를 한 창신동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신동은 2015년 도시재생 1호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900억이 투입된 곳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정책에 따라서 변창흠 당시 SH공사 사장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5년간 도시재생은 좌파에 붙어있는 의용학자로 있다가 좌파 정치인한테 줄 서가지고 SH공사 사장, LH공사 사장을 하는 정치인 따라다니는 의용학자입니다. 이 변창흠이가. 5년간 도시재생은 창신동을 재생시키지 못했다.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했지만 여전히 길이 좁아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못 들어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많지만 휠체어조차 못 다니는 골목길이 많다. 견디다 못한 661가구가 지난달 30일 우리도 아파트 짓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월 30일 바로 며칠 전에. 이렇게 살지도 못할 동네를 만든다고 이걸 도시재생에다 이름 붙이고 국민세금 9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변창흠 방식이고 문재인 방식이고 청와대 방식이고 민주당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 이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진 보십시오. 현재 사진입니다. 900억 들여가지고 국민 세금 900억 들여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한 창신동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900억 들어가가지고 살만한 동네가 됐습니까?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골목길에 차 한 대 서게 되면 차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앞뒤로 오도 가도 못합니다. 한 대만 있으면 골목길에. 이거 보십시오. 이 계단길에는 노인들이나 노약자는 못 다니겠죠. 차는 물론 못 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900억 들여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좌파식 주택 공급 정책이 이겁니다. 현주소가. 이겁니다. 이게 900억 들인 국민 세금 900억 들인 좌파들의 도시재생 사업의 진면목입니다. 이게 현재 모습입니다. 900억 들인 후 현재 모습. 바로 어제자 그저께자 2, 3일 전 모습입니다. 창신동에. 이게 국민세금 900억 들였습니다. 여기에. 있던 900억이 어디다 붙은 거, 어디서 이게 쓴 걸까요 도대체? 이 상태로 영원히 살아남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질 높은 주택에 사고 싶다는 욕망을 억눌러 가지고 이거 북한식 인민주택에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좌파들과 청와대와 문재인이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영원히 이런 데 살라는 겁니다. 변창흠이나 청와대나 문재인한테는 주택정책은 없습니다. 오로지 좌파 이념만 있을 뿐입니다. (2013년 4월에) 변창흠이가 세종대 교수로 있을 때 발언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지 않으면 사유재 사건 보호의 기초에 추진하는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 또 재건축 정책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를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사회운동입니까? 마르크스 좌파운동입니다. 마르크스적 사회주의 운동. 이게 2013년 4월에 변창흠이가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주택정책은 없습니다. 좌파 이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표라고 생각하는 그 서민들이 표를 찍어주게 되면 그 표를 가지고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거, 그 수단으로 지금 정책을 만드는 거지, 주택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변창흠이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민주당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마르크스 혁명하자는 얘기예요. 사회운동이 마르크스 혁명하자는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헌법재판소나 대부분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어서 사유재 사건 보호를 갖다가 전부 다 법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 다 인민 주택에서 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게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창흠이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 변창흠이는 정치인 주변에서 맴돌면서 그것도 콩고물이나 받아먹으면서 국책기관의 사장이나 하는 사람이지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택정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념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한테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좌파 이념 구현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좌파 이념 구현을 위한 도구. 무슨 말이냐? 표를 얻기 위해서, 없는 사람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없는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열악하게 만들어야 되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집값 상승 못하도록 재건축 재개발을 안 시켜야 되고, 그래야 없는 사람이 자기네들 표 찍어주고, 그래야 권력질을 할 수 있고 독재할 수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좌파 이념 실현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주거복지는 이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창흠이는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주사파 586, 이 주사파들의 변창흠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 똘마니 하수인입니다. 김현미 시즌2가 펼쳐진 겁니다. 변창흠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변창흠이한테서. 이거 명경선생보다 나이도 2살 어린 사람입니다. 내가 2살 더 많고, 제가 세종대학 특강 갔을 때 그때 그 김수현 정책수석 이 원장할 때 그 교수였던 사람입니다. 변창흠이가. 그리고 전부 좌파적 교육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네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에요. 주택 정책이 없고 방법론이 없는 애들입니다. 좌파 이념만 있는 애들입니다. 좌파 이념 구현을 위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이용을 할 뿐이지 얘들한테는 주택 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40대가 좌파들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있죠. 호남민들이 지지하고 계시죠.
40대 여러분, 당신 자녀들이 영구히 북한식 인민사회주의에서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호남민 여러분, 민주당이 영원히 대한민국을 남조선 인민사회주의로 북한 같은 거짓대로 만들어갖고 앞에서 본 창신도 같은 그런 집에서 국민들 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호남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입니까? 이게 변창흠의 실체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실체고 청와대의 실체고 문재인의 실체입니다. 이게 얘네들의 주택정책이나 주거복지는 없습니다. 좌파 이념만 있을 뿐입니다. 주택정책은 좌파 이념 구현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독재를 위한 도구가 주택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국민들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를 국토부 장관에다 지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택정책, 주거복지, 방법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2년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2년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모두가 우리 자손 만대까지 부동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집 있는 사람도 집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집 없는 사람도 살집 걱정 안 하고, 전세 걱정 안 하고, 월세 걱정 안 하고, 아무도 집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세상, 이것이 진정한 주거복지 세상입니다. 주거복지 사회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과 변창흠은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좌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도구로서 주택정책을 갖다가 주물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주거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민주당 정부의 전세대책과 명품경제학의 전세대책, 이 강의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명품경제학의 전세대책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Q&A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주거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방법 다 올려놨습니다. 무료입니다. 이 강의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미래 세대가 절망하는 참담한 주택정책, 앞에서 창신동 사진 보셨죠? 이 사람들은 그 주거정책으로, 토지재생으로 전 국민이 영원히 그런 집에서 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급 안 해갖고 30분짜리가 300억 가게 생겼습니다.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약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지금 12월 달이니까 2022년 1월 1일 날 금요일 밤에 진정한 부동산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시장적 부동산 공개념 방안, 명경선생의 방안을 세상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열어보십시오. 다음 대통령 잘 뽑으십시오. 이 강의 보고요. 이 강의에 44분 강의에 17분 59초 지점입니다. 전 국민이 살집 걱정 없는 세상, 이걸 만들어줘야 정치인이고 대통령입니다. 7가지 기준 중에서 이게 3번째 기준입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 되기도 전에 문재인하고 상관없을 때, 문재인이 야당 정치인일 때 올려놨던 강의입니다. 지금 열어보십시오.